우리 지역의 문화와 멋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북한산은 사계절 내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명산인데요. 뿐만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어 옛 흔적을 발굴하려는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산으로 역사기행 떠나보실까요? 높이 836.5m의 웅장한 산세와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는 울창한 숲이 장관인 북한산. 북한산은 대한민국 5악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수려한 절경을 자랑하는데요. 거칠면서도 푸근하고 험준하면서도 아름다운 북한산은 서울 북부와 고양시를 넓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산은 도심 속의 자리에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편하게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이른 봄을 만나러 온 등산객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북한산이 좋다고 그래서 그냥 친구하고 한번 와봤어요. 너무 까파라지 않고 둘레길도 좋고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사계절 많은 등산객이 즐겨 찾는 명산이지만 문화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북한산 곳곳에서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옛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 능선을 따라 거닐다 보면 외적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견고하고 강인한 성곽, 북한산성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북한산성은 1711년 숙종 37년에 만들어진 석성입니다. 수도 한양 도성을 지키기 위한 배후산성으로 북한산에 만들어졌고요. 총 길이는 11.6km이고요. 조선 초기에는 전란이 일어나면 어가가 피난을 가서 남한산성이나 강화도로 몽진을 갔었는데 양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북한산성을 만들어서 한양도성과 한양도성민 전체와 같이 도성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성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잇따라 수도 한양이 함락당하자 숙종은 6개월에 걸쳐 북한산성을 축성합니다. 북한산 지세와 지형을 활용한 북한산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진 지혜의 산물이자 천혜의 요새입니다. 총 16개의 성문과 앞문을 두고 있는 북한산성. 가장 먼저 북한산성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서문을 찾았습니다. 대서문은 숙종이 북한산성에 행차했을 때는 물론이고 과거 성 안의 마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출입문인데요. 높이 6m에 달하는 웅장한 대서문 물루에 오르면 이렇게 서울 도심이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희끗희끗한 암벽들이 마치 한 폭의 산소화를 옮겨놓은 듯한 절경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북한산이 감싸안은 대서문에는 동물 머리 모양의 독특한 배수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산성에는 16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문인 대문 6개에 홍예와 초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대서문은 누조에 용머리를 장식해서 아름답게 꾸몄는데요. 왕이 행차할 때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대서문을 지나 성곽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곳곳에서 선대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산성 성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시대와는 달리 한층 견고하고 탄탄해진 축성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성이 만들어진 18세기에는 화약 무기들이 발명된 이후에 만들어진 산성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곽의 높이는 조금 낮아지고 오히려 성곽의 두께는 굉장히 두꺼워진 형태로 성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돌도 화포에 견디기 위해 성돌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돌 다루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성곽 자체의 돌도 짤 맞춘 듯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과 과학 지식을 집대성한 북한산성. 다양한 크기의 돌을 마치 짜 맞춘 듯 정교하게 쌓아 올린 성곽에서
당시 한양을 지키기 위해 철옹성을 쌓고자 했던 숙종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지요. 계속해서 성곽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동서남북 성문 외에도 특별한 문, 중성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중성문이고요. 북한산성을 1711년에 만들고 난 이후에 숙종 임금이 그 다음에 다녀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녀가면서 북한산성 지세를 살펴보고 나서 북쪽과 동쪽, 남쪽은 충분히 험준한 데 비해 서쪽이 비교적 낮아서 그 서쪽을 보강하기 위해 중간에 성을 다시 쌓으라는 명령을 받들어 만들어진 중성입니다. 그 중성의 문에 있는 중성문입니다. 숙종은 이곳 지형이 평탄해 적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중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중성을 쌓았고 홍해문을 갖춘 중성문을 세웠습니다. 중성문 옆에는 특이하게 시구문이 있는데요. 산성마을에 사람들이 죽었을 때 시체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시체는 큰 문으로 다니지 못하고 이 앞문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 내에서 생긴 시신을 내보내는 시구문은 이 밖에도 비상시에 병기나 식량을 반입하는 통로로도 활용됐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누각, 산영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옛날 조선 팔도의 유학자들이 한양에 오면 한 번쯤은 유람 왔다는 산영루. 1915년경 소실됐지만 최근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옛 선조들이 사랑했던 명소인 만큼 산영로 인근엔 계곡이 어우러진 비경을 볼 수 있는데요. 신비로움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 외에도 북한산성 축성 당시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산성을 축성할 때 거기에 사용할 석재를 떴던 채석 흔적입니다. 정을 이용해서 쐐기를 박은 다음에요. 나중에 돌을 떠서 필요한 곳에 이제 옮겨가서 쌓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북한산을 거닐다 보면 물가 바위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북한산. 북한산에 깃든 깊고 유구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산길을 오르다 보면 북한산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장대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동장대는 북한산성 내에 위치한 3개 장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성 안에는 북장대, 남장대, 그리고 동장대가 있습니다. 특히 동장대는 행군과 마주보는 곳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북한산성 전체의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소라고 생각됩니다. 조망이 좋은 동장대에서는 행궁이 쉽게 내려다 보입니다. 이런 곳에 궁궐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산 안쪽 깊숙한 곳에 행궁이 자리해 있습니다. 북한산성 행궁은 북한산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대서문으로부터 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 500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산성에 만들어진 행궁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전략적 요지에 위치한 북한산성 행궁은 1915년 폭우에 산사태가 일어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옛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2012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 덕분인데요. 현재까지도 행궁을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라진 옛 시간. 하지만 그 옛 시간을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북한산성 행궁과 마주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봉우리를 이은 성벽마다 선조의 지혜로움이 깃든 북한산성. 이 북한산성을 거닐며 옛 선인들의 숨결과 그 속에서 자랑스럽게 빛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역사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유구한 문화 유적을 품고 있는 북한산성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한산성에 이어 북한산성까지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